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CIA 본부, 그 심장부 한가운데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암호 전문가들조차 풀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각상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하나의 암호문입니다. 바로 크립토스라고 불리는 조각상인데요. 그리스어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이름처럼 이 작품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암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스파이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이 퍼즐,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이 엄청난 미스테리에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이야기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술가인 짐 산본이 CIA 본부 마당에 4개의 암호문이 빼곡히 새겨진 이 조각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중에 3개는 풀렸는데 마지막 하나가 30년이 넘도록 그 누구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크립토스는 전 세계 암호학자들에게 거의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자, 그럼 이 마지막 암호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미 풀린 암호들이죠. 작가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먼저 문이 열린 건 K1, 즉 첫 번째 암호문이었습니다. 조각상이 세워지고 불과 2년 만인 1992년에 암호 해독가들이 마침내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K1을 푸는 열쇠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무려 16세기에 만들어진 비지네르 암호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서 알파벳을 여러 번 옮기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었죠. 바로 이 점 덕분에 전문 스파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마추어 암호강들도 이 도전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해독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미묘한 음영과 빛이 없는 곳 사이에 환상의 뉘앙스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바로 아이큐루전이라는 단어. 원래는 아일루션이 맞잖아요. 작가가 일부러 오타를 낸 거죠. 이게 다 힌트였던 겁니다. K1이 풀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암호도 연달아 풀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K2는 조각상 바로 근처의 물리적인 위치를, K3는 무덤을 발굴하는 역사적이면서도 은유적인 순간을 묘사했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K4.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뚫지 못한 마지막 암호지요. 네, 딱 97개. 이 짧디 짧은 글자들이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작가인 짐 산본도 너무 답박했는지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귀한 힌트를 던져줬어요. 암호 일부가 베를린, 그리고 클럭이라는 단어로 해독된다는 것, 그리고 조각상 근처의 나침반 모양 구조물도 단서의 일부라는 것. 자, 우리가 가진 공식적인 단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힌트가 있는데도 왜 못 푸는 걸까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K1, 2, 3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구나.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겹으로 꼬아놓은 암호일 거다. 라고요. 도대체 K4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암호의 세계 그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면 K4의 난이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비밀을 숨기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칭키 방식. 이건 열쇠가 하나뿐인 거예요. 잠글 때도 열 때도 같은 열쇠를 쓰는 거죠. 반면에 비대칭키 방식은 열쇠가 두 개예요. 하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키, 다른 하나는 나만 가진 개인키. 바로 이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보안의 근간입니다. 이 비대칭키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RSA 암호인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 수학 문제에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한테 엄청나게 큰 소수 두 개를 곱하라고 시키는 건 정말 쉽거든요. 순식간에 끝나요. 근데 반대로 그 곱한 결과값만 딱 주고 자, 원래 소수 두 개가 뭐였게? 하고 물어보면 이건 슈퍼컴퓨터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는 거죠. 작가 짐 산본은 자기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암호는 그냥 수학이 아니다. 이건 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하고 그걸 또 기어코 알아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만나는 하나의 이야기다. 라고요.
자,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이 퍼즐은 정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K4를 풀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심지어 댄 브라운의 소설에도 나오면서 완전 유명해졌죠. 이제는 CIA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정말 역설적이죠? 이게 풀리는 순간 크립토스의 모든 마법은 사라질 겁니다. 라고요. 결국 크립토스는 그냥 암호가 새겨진 조각상이 아니라 비밀을 향한 우리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그 도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념비처럼 서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퍼즐의 진짜 목적이 과연 풀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